네,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에 이어서 폭행 의혹까지 휩싸였습니다. 폭행 발생 장소 역시 유흥업소인데요. 김건모 씨 슬기롭게 잘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일이 갈수록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부터 짧게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팀장,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강남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게 됐는데요. 지난 9일 강용석 변호사 등이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을 대리해서 김건모 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애초에 고소를 했었죠.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 발생 장소 그리고 이 사건 관계자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를 해서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낸 겁니다. 수사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이 여성 아동범죄조사부에서 맡습니다. 네, 이제 사건 담당 경찰서까지 정해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김건모 씨도 그냥 사태를 지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변호인과 좀 상의를 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성명만 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고소가 들어갔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제 담당하는 부서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건모 씨 측의 입장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다 이러한 입장만 밝혀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낸 입장이 전해지는 게 고소인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위원님,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단출한 입장만을 네. 내놓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제 생각은 범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즉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김건모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이 의미가 사건 전체가 어떤 가공의 사실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조금 틀리다는 뜻인지 네.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지 그냥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 얘기는 제 생각은 약간은 전략적으로 보여요. 일파만파 이제 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 내용이 퍼지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차단할 필요성을 느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연 유흥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인정될 수 있느냐인데 이건 아예 판례로 명시되어 있다면서요. 네, 거의 뭐 20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잘 믿어주지 않고 또 금전적인 어떤 관계를 매개로 해서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유흥업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요. 네. 2005년도에 김영란 대법관은 이러한 어떤 판결 자체, 하급심의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흥업소 여성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성폭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는 유흥업소 여성의 성폭력도 충분하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관계자들의 목격담 혹은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김건모 씨가 아주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적시를 해서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대응이 조금 약간 소극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예컨대 그 당시에 뭐 어떤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유흥업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가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모 방송국 연예 프로에서 아마 그 유흥업소를 직접 찾아간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3년 전에 이미 그 간판도 다 바꿨고 주인도 다 바꿨다.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또 주위에서 대리 운전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취재를 했는데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봤는데 여성과 사귄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고 난 이후에는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김건모 씨가 이제 소주파기 때문에 통상 그 유흥업소에 가면은 주로 양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주만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같은 것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유흥업소와 김건모 씨가 굉장히 단골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사건팀 후배 기자들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 미운 우리 새끼란 방송에서 프로포즈 영상을 방송했었죠. 그런데 이에 이어서 아내 장지연 씨의 친오빠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의 결혼 비하인드를 좀 털어놓는다는 예고가 있었는데 이은우 팀장, 방송이 됐습니까 이것도요? 네, 원래 김건모 씨의 네. 처남 배우 장희웅 씨가 이 네. 자신의 누나와 김건모 씨의 결혼 비하인드를 이제 언급하는 장면이 이 한 예능 프로 이 녹화 과정에서 그대로 녹화는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뒤에 이 본 방송에선 해당 부분이 통편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TV로는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에 올라온 이 해당 방송은 요새는 온라인에 이 클립 영상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TV로 나온 걸 좀 편집을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이 통편집된 장면들이 그대로 공개가 돼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상견례 일화부터 김건모 씨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뭐 가족이 돼서 반갑다. 이렇게 이 처남이 이 김건모 씨한테 말하는 이 영상 편집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 해당 프로그램 측은 담당자가 좀 실수로 이 편집되기 이전의 버전을 올린 것 같다며 지금은 해당 영상을 이 통째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방송하지 않고 삭제한 거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추가 폭로된 폭행과 협박 의혹을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위원님 먼저 예. 간단하게 좀 요약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그 여성 네. 말고요. 어제 이제 추가로 폭행을 당했다는 그 여성이 이제 그 나타났어요. 그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그 여성도 이제 그 아마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으로 보입니다. 네. 2007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폭행 관련된 거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네. 2007년 1월 10일경에 그 유흥업소 내에서 그 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아마 그 매니저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모 씨의 파트너로 들어가서 있던 그 여성, 유흥업소 여성하고는 나이가 한 살 어린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니저 형태니까 뭐 직급을 구태여 따진다면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겠네요. 그 한 살 더 어린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당일날 김건모 씨가 그 유흥업소에 왔을 때 잠깐 불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빈 그 룸에서 나이 문제로 좀 다퉜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김건모 씨가 들어와서 시끄럽게 했다 하면서 아마 거기서 이 폭행을 하는 바람에 이 얼굴 부위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다쳤던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한 사실이 있다. 이런 내용을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년이 더 지난 일인데 이 피해 주장 여성의 기억은 아주 선명했거든요. 직접 밝힌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했지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때렸었어요. 주먹으로 눈과 코를 많이 때리고 배도 때리고 저 나름대로 안 맞으려고 얼굴도 막아보고 했는데 남자 힘이 세기 때문에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내가 시끄럽다고 했지 시끄러워 이러면서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맞는 순간에도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았어요. 눈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났고요. 맞으면서도 코피도 흘렀고 눈이 뼈가 아프다는 생각을 해서. 이 팀장,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네,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요. 누가 급하게 문을 열어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혈이 좀 있었고 눈가에 뼈에 이 통증도 있어서 곧바로 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고 이 구체적인 병원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단서까지 공개가 되는데 실제로 영어로 쓰여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네, 본 25세 여 환자는 내원 30분 전 남자에게 우한 부위를 지금 구타당한 후 아이볼페인, 그러니까 눈 알이 다쳤다는 것 같죠. 헤드에이크, 두통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원에 내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 왜 김건모 씨가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가수였는데 이러한 게 왜 보도가 되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았을지 의문인데요. 그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김건모 씨가 그리고 가게 업주가 이제
신고 못하게 했죠. 제가 일하는 곳, 그리고 김건모 측이 너무 무서웠어요. 발설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협박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어요. 기자를 못 만나겠습니다. 김건모 측에서 그리고 업주 측에서 누구와도 접촉을 말라고 해서 저 겁이 많이 나서 일단은 아무도 만나지 못했고 기자도 돌아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김건모 씨나 관계자들과 아예 접촉이 차단이 됐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피해 여성의 주장이고요. 이 당시 MBC가 취재는 했지만 이 보도는 안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 주장 여성이 이 당시 김건모 씨와 업주가 이 접촉을 막는 바람에 뭐 자신의 피해를 이제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이 기자도 취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알아보니까 2007년 당시에 김건모 폭행 사건 이런 제목으로 이 자세하게 촬영한 영상도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결국 방송이 안 됐고 자기가 좀 영상을 그 자료 영상으로 쓰려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역시 불가능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또 폭로를 하게 됐을지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는 것은 TV에서 술 먹고 그렇게 이상한 괴물처럼 된 사람이 시청자 앞에서는 그 모습을 숨기고 뭐 천진난만한 순수한 청년처럼 나오는 거에 대중들이 속고 돈을 바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자 편에 서주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한데 그 여자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멀쩡하게 정말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게 자신은 너무 꼴보기 싫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통상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이와 유사한 이유로 오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이렇게 그 공개를 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이 여성이 그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여성과 전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괴물 같고 그리고 이제 폭행을 일삼는 그런 그 김건모 씨가 이 순수한 청년 이미지로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상징 조작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당시에 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그 아주 힘이 센 그런 마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폭행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도 그 업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기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 일을 하지 못하고 빵집이라든가 또는 만화방을 전전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피해자인데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분이 내가 옛날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이 터졌고 또 피해 주장하는 이 여성에 대해서 꽃뱀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낙인 그 현상에 대해서 자신은 이번에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일을 갖다 뭔가 제시를 함으로써 본인의 공소시효는 종결이 됐지만 이 성폭행과 연관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네. 자기는 그대로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김건모 씨 측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소속사와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김건모 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것도 지금 뭐 고소를 하거나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네. 어떤 경우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그 법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는다면 김건모 씨 측에서 이거는 인정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목격자도 있고 네. 당일날 치료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 더 나가서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니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될 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김건모 씨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